大家好. 안녕하십니까. 동쉐이먼 하오.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강인데요. 물건을 사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건 사기 표현을 배우는데요. 자, 물건을 살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을 가격을 깎거나 뭐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그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건을 깎을 수가 있나요?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중국에도 가봤지만요. 물건 살 때 늘 물건 값을 깎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는 讨价还价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 값을 흥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도 물건을 깎는 게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죠. 네, 먼저 물건을 사는 표현을 익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용어죠. 이어우하고 이어우에 대한 용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조동사 용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본문과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小姐，您要买什么？我想买一件大衣，请给我看看那件。是这件吗？这件又好看又便宜。多少钱3500。贵了一点儿，有没有再便宜点儿的？没有，这是最便宜的了。少算点儿行吗？对不起，我们这儿是不二价的。 네, 화면을 잘 보셨습니까? 그럼 본문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小姐,您要买什么?小姐,您要买什么?小姐 하게 되면 아가씨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르는 거죠. 아가씨, 您要买什么?닌, 이거는 손님이기 때문에 눕혀서 부르고 있네요. 您要, 뭐뭐를 할 겁니까? 要买什么? 무엇을 사려고 하시는데요? 뭘 사실 건데요? 라는 물어보는 표현이죠. 我想买一件大衣. 我想买一件大衣. 我想,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买, 사고 싶다. 무엇을? 一件大衣. 여기서 件이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件이라고 하는 것은 양사예요. 그래서 옷을 표현하는 그런 양사죠. 그래서 大衣 하게 되면은 大衣 큰 옷. 그래서 겉에 입는 그런 외투를 말하죠. 뭐 자켓이나 이런 거죠. 저는 겉에 입는 그 외투를 한 벌 사고 싶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请给我看看那件. 请给我看看那件. 请 하면은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给我, 저에게 看看, 보여주세요. 무엇을? 那件, 저 옷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是这件吗? 이거요. 하고 주인이 말하고 있죠. 이거요. 是这件吗?这件又好看又便宜. 这件又好看又便宜. 이 옷은 여기서 大衣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这件, 이 옷은 요 어쩌고 저쩌고 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好看, 예쁘고 便宜, 싸다. 그래서 이 옷은 예쁘고도 싸네요. 싼 옷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多少钱? 여기서 싸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냐고 물어보고 싶겠죠? 多少钱? 얼만데요? 라고 물어보죠. 3500. 3500 하면 얼마일까요? 3005 하고 뒤에 00이 생략된 거겠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0은 몇 개가 나와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3500, 3,500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贵了一点儿,有没有再便宜点儿的?贵了一点儿. 좀 비싸네요. 一点儿 하면은 약간이란 뜻이죠. 贵,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贵了一点儿. 좀 비싸네요. 有没有再便宜点儿的? 有没有 있어요, 없어요? 의문문이 되겠죠. 再便宜点儿的. 再 더 便宜点儿. 더 싼 것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没有 없어요. 没有
这是最便宜的了。这是最便宜的了。这是이것은 最便宜, 가장 값싼, 가장 싼, the 뭐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싼 거예요. 이게 가장 싼 물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少算点儿行吗?少算点儿行吗?少算 하면은 수완을 계산하다는 거죠. 少算 좀 적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좀 깎아주실 수 있으세요? 行吗? 그렇게 해도 돼요? 行吗?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对不起我们这是不二价的我们这是不二价的对不起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죠? 죄송합니다. 값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있죠. 对不起 죄송해요. 我们这儿 하고 这이 붙었죠. 우리 여기는 우리 가게는 이란 뜻이겠죠. 우리 가게는 不二价的二价 두 개의 값이 없습니다. 가격이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깎아드릴 수 없고 여기는 정찰제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하나로 살펴봤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어법적인 표현이 나오죠. 요 하고 요의 표현이 나왔는데요. 한번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가 나왔죠. 这儿的冬天又冷又长 이렇게 나왔습니다. 这儿 하면은 이곳에 얼화가 붙어서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这儿的冬天 이곳의冬天 겨울은 又冷又长 又冷 冷은 춥다죠. 장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춥고도 깁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이 나왔을 때는 요랑 요로 연결시켜서 뭐뭐하고도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这儿的冬天又冷又长 이곳의 겨울은 춥고도 깁니다 라는 표현이죠. 这个小孩又白又胖这个小孩又白又胖又白又胖이라는 것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아이들이 아주 귀여울 때 뽀얗고 살이 통통하게 쪄서 젖살이 올라서 아주 귀여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这个小孩, 이 꼬마는, 이 어린아이는 又白又胖 아주 뽀얗고 통통합니다. 라고 귀엽다는 거. 하얗고 통통하다는 두 가지 이상이 나왔죠. 그럴 때는 요와 요로 연결시켜줍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본문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小姐，您要买什么？我想买一件大衣，请给我看看那件。是这件吗？这件又好看又便宜。多少钱3500。贵了一点儿，有没有再便宜点儿的？没有，这是最便宜的了。少算点儿行吗？对不起，我们这儿是不二价的。 네, 본문을 잘 보셨나요?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한번 이 표현을 외워서 시도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어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조동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앞에 놓여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 혹은 뭐뭐 하고 싶다, 혹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조동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가능,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보실까요? 네, 먼저 호의가 나왔네요. 이 호의는 동사 앞에 놓여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가 배워서, 즉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뭐 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我会说汉语. 자, 내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배워서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할 줄 압니다. 라는 표현이죠. 我会说汉语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 이때 배워서 하는 능력은 아니지만 역시 가능을 나타내는 건데 미래의 어떤 추측 가능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他明天一定会来他明天一定会来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도 그는 내일 반드시 올 것이다. 미래의 가능을 나타냈죠. 자, 다음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후이 말고 다음에 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넝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보통 능력을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我一天能看两本中文小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능이란 말을 넣으면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능이 2권의 소설책을 읽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능력이죠. 혹은 주관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我能看, 난 능히 볼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아래 예문 보실까요? 你今天能跟我一起去吗? 너 오늘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니? 이런 말이거든요. 역시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네, 역시 똑같은 넝이 나왔네요. 이때 넝은 조금 좀 성질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그 객관적인 가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我们不能在图书馆里说话. 우리들은 도서관 안에서 말을 할 수는 없다. 어떤 이런 보통 객관적인 허가라든가 이게 가능할 때 우리가 또 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군요. 거의. 이 거의는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역할이 어떤 허락 혹은 조건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을 보실까요? 现在没有事. 지금은 일이 없어. 지금은 일이 없다. 그래서 你可以回家去. 지금 일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돌아가도 돼.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허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可以回家去. 집에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죠. 또 다른 표현 볼까요? 我可以说3种外语. 이때는 아까 두 번째 배웠던 넌과 약간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나는 3종류의 외국어를 할 수가 있어. 이래서 이때 거의는 두 번째 배웠던 그 가능 동사 넌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을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첫 번째 회의, 그리고 넌, 그리고 거의 세 가지가 있죠. 회의는 다 정리를 해볼게요. 회의는 학습을 통한 능력이고요. 넌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는 특색이 허가나 조건이 가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동사는 희망, 그 다음에 당위성, 뭐 꼭 해야 한다 이런 조동사가 나오는데 이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희망과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조동사는요, 야오입니다. 야오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我要去北京念书. 我要去北京念书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我要,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去北京念书. 북경에 가서 念书,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오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学生服装要整齐. 学生服装要整齐. 학생의 복장은 要 정치, 단정. 어떤 말이 이어져야 될까요? 단정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복장은 반드시 정치, 단정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음 두 번째는 인가에라는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인가에는 객관적인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学习外语应该有耐心. 学习外语应该有耐心 이라고 됐습니다. 学习外语,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应该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어때야 하냐면요, 有耐心, 네, 참을성이,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외국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동사는요,得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몇 번 반복해서 배워왔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왔군요. 그래서 때 발음은 더가 아니라 때가 되겠죠. 때 하면은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我得马上回去. 我得马上回去. 나는 지금 당장 回去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我得马上回去. 저는 지금 당장 回去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희망을 나타내고 그리고 가능,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공부해봤습니다. 要
应该得 이 세 개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말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가 중국말로 요요와 얘가 있는데 그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친구가 요요랑 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요. 예,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죠? 예,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라는 것은요, 단문에 쓰여서요, 형용사 앞에 쓰여서 뭐뭐하고도 뭐뭐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요漂亮, 요聪明 하게 되면은 예쁘고도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我的女朋友又聪明又漂亮. 我的女朋友 하게 되면은 저의 여자친구는 又聪明又漂亮. 聪明 하면은 총명하다,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똑똑하고도 漂亮,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这个东西又便宜又结实. 这个东西又便宜又结实 하게 되면 이 동시, 이 물건은 又便宜, 값이 싸고도 又, 또 뭐가 있죠? 结实, 튼튼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는 형용사 앞에 쓰인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반면에 얘는 단문이 아닌 복문에 쓰여서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서 뭐뭐하고도 뭐뭐하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他也会说英语也会说汉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会说英语 영어를 말할 줄도 알고 也会说汉语 중국어를 말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조동사 会 앞에 얘가 붙어서 뭐뭐 할 줄도 알고 뭐뭐 할 줄도 압니다 라는 표현이 됐죠. 밑에 보면은 风也停雨也骤了 风也停 하게 되면 바람도 멈추고 雨也骤了 비도 그쳤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 하고도 뭐뭐 합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자, 수능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실까요? 네, 문제가 본문 안에서 1번부터 3번까지 있네요. 자, 먼저 다음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명아, 今天你有空吗? 今天你有空吗? 오늘 너 시간 있니? 오늘 너 틈이 있니? 라는 표현이죠. 有什么事?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 다음에 我要去百货公司买点东西 이렇게 되겠죠.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좀 사려고 해. 자, 그래서 야오는 이때는 뭐뭐 하려고 해. 희망을, 의지를 나타냈죠. 그래서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你想买什么东西? 자, 너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니? 여기에서 想도 역시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조동사로 쓰였군요. 너는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니? 买吃的. 자, 먹을 거를 사느냐? 买穿的. 입을 것을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가로 안에는 먹을 거냐 아니면 막을 거냐, 입을 거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吃的, 穿的都想买.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사고 싶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好, 그래 좋아요, 좋아. 我下午有功夫. 내가 오후에 좀 틈이 있으니까 到时候, 때가 되면 그때 가서 我陪你去吧. 我陪你去吧. 내가 너를 모신다. 친구에게는 모신다면 쓰지 않고 너와 함께, 너를 같이 데리고 너와 함께 가도록 할게. 맨 끝에 이 반은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어기조사죠. 그래서 내가 오후에 틈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너와 함께 가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시에 고마워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밑줄친 기억의 의미와 같이 쓰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은 이아오는 우리가 동사 앞에 넣어가지고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로 쓰였죠.
그런 조동사와 같이 쓰인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他要我替他写信. 그렇게 되어 있죠. 그녀는 要我. 자, 이때 要는요, 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요구하다, 아니면 뭐 시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나를 요구해서, 나에게 시키기를 티타, 이 티는요, 역시 전치사인데요, 무엇을 대신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요구하기를, 나를 시키기를 티타, 그녀를 대신해서 시신, 편지를 쓰게 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때 야오는 조동사가 아니고 어떤 그런 사역동사, 뭐뭐 시키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你要参加足球比赛吗? 자, 당신은 要参加, 참가하고 싶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동사로 써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要是你有事的话就不用来. 그렇게 되어 있죠. 要是는요, 그 문장이 끝나고 콤마 다음에 지우가 나왔죠. 요 야오시하고 지우가 합해서 수거로 쓰였습니다. 뜻은 만약에 뭐만 한다면 곧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니 여시더화 당신이 일이 있다면 여기서 야오시하고 더화도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한다면이라는 뜻이죠. 가정문이죠. 만일 네가 일이 있다면 지우 보용 라이 올 필요가 없어. 이때 보용은 역시 조동사 쓰여가지고 뭐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올 필요가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오는 조동사가 쓰인 게 아니고 수고로서 가정을 나타내는 수고로 쓰였습니다. 4번 보실까요? 寄平信大概要多少天? 이렇게 되었죠. 寄는 편지를 붙이는 거죠.平信은요, 평범한 편지, 즉 일반 보통 편지죠. 편지를 붙이는데 大概는 대략, 대충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략 要多少天? 얼마나, 며칠이나, 얼마만큼의 날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라는 표현이죠. 이때 야오는요, 동사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의 날짜가 필요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쓰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아니죠. 자, 5번을 보실까요? 这本书我还要呢. 자, 이 책은 내가 아직도 더 필요해.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계속 이런 표현이고, 야오는 역시 필요로 해라는 동사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아직도 계속 더 필요로 합니다. 동사를 쓰였죠. 그러면 이 1, 3, 4, 5번 중에서 조동사 쓰인 거를 보려면 2번에 你要参加足球比赛吗? 너 축구 시합을 참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실까요? 가로 니은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买吃的, 그 다음 빼고 买穿的. 자, 먹을 걸 살래? 아니면 입을 걸 살래? 아니면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적인 접속사가 나오는데, 자,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1번 후어저를 볼까요? 후어저는 단순하게 A, B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또는이란, 혹은이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2번 뿌라는 이거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접속사로서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3번은 4번 먼저 볼까요? 얼치에도요. 우리말로 그리고 혹은 게다가라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가로 안에 들어가면 부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하이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리고 또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의 하이시 아니면 그런 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하이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아니면 혹은이란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우리가 학습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후어저하고 하이시는 둘 똑같이 혹은 아니면 뜻이거든요. 그런데 후어저는 주로 평소문에 많이 쓰이고 두 단어가 성격이 비슷한 단어를 많이 이렇게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뭐 북경이나 상해를 갈 것이다 할 때 북경과 상해가 비슷하죠. 그때는 후어저를 연결시키고 역시 평소문이죠. 그런데 하이시는 주로 의문면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갈래 아니면 내가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 이럴 때 아니면이라는 그때에 쓰이는 그런 하이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하면 연결하는 것들이 다 주로 동사 목적구죠. 취 베이징, 하이시, 취 상하이. 그래서 북경을 가려네 아니면 상해 갈래네 이렇게 물어보는 말. 그래서 동사 목적구를 주로 연결하죠. 즉 정리하면 후어저는 평서문,
그 다음에 하이시는 의문문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확실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3번입니다. 미주친 디귿에 대한 왕명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맨 끝에 디귿이 뭐죠? 시에시에라고 그랬죠? 자, 고마워라고 표현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시에시 하면은 부카와치란 말이 가장 좋죠. 2번 뚜이부치는 미안해. 3번 뽀하오이스는 좀 쑥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4번은 땅이란 거의 고마워 그러는데 당연히 되지. 좀 어색하죠? 마지막으로 거보실마 이 말은 고마워 그러는데 누가 아니래니? 당연하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좀 어색하니까 제가 가장 좋은 답은 부카와치 천만에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시에시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시의 대답은 첫 번째 부카와치, 그 다음에 비에카와치, 또 있죠? 부용시에라든지 아니면 부시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부카와치, 비에카와치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다음 글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하고 선택하는 문제죠. 자, 질문을 보실까요? 你非到上海去不可. 你非到上海去不可. 너는 상해를 가야만 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非不可 이 표현이 하나의 표현으로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는 상해를 꼭 가야 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지문을 보면 1번, 你不用去上海. 너는 상해 갈 필요 없어. 아니죠? 2번, 你可以去上海. 너는 상해에 갈 수 있어. 아니죠? 3번, 你不想去上海. 너는 상해에 가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도 아니죠. 4번도, 你不可以去上海. 너는 상해에 갈 수 없어. 라는 표현이죠.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을 보면은, 你一定要去上海. 一定要하면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는 상해에 가야만 해. 라는 표현에 적당하죠. 네, 여기에서 非不可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非得不可, 덜은 넣어도 되고요. 非不可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非得不可, 非不可 전부 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또 이 표현은 一定要랑 똑같은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수능평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금주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표현은 먼저 祝你生日快乐였죠. 생일 축하해라는 표현이죠. 자기 반에 어떤 아이가 생일 이제 당하면 이런 말을 표현해 주세요. 최소한 1년에 50번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祝你生日快乐. 또 한 가지는 주말을 잘 보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祝你周末愉快라는 표현이죠. 역시 이 표현도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럼 한번 읽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자, 祝你生日快乐. 祝你周末愉快. 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 표현 꼭 쓰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下次再见. 下次再见.